제가 어떻게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혹시 그거 아나? 이 서희의 일기 쓰는 사람 안다 그랬지 않았나? 네, 호정쌤 딸. 여행이 끝나지 않았나? 글이 늦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미 여행은 끝난 지 오래됐는데? 네덜란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못 올까봐. 안녕하십니까. 부천 콩TV 박찬길. 정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콩나물신문 132호 또 신문 한번 읽어볼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일면 모해 만화일기가 첫 번째. 일면을 만화로 장식한 것 우리 콩나물신문 만들고 처음인 건가 싶어요. 모해 만화기 제목은 내 평생 처음. 글 그림은 박태근 조합원님이 쓰신 글입니다. 여기 이제 아픔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부위가 아프니까 걸을 때도 거기가 아프고 제 아픈 부위를 가르치면서 그 부분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아픈 것이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픈 사회 아픔들이 많잖아요. 그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부천에서 볼 수 있는 약초 1편을 소개했거든요. 첫 번째가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우리 허준 약초학교 박정선 한약방 하시는 한약사시죠. 산수유의 효능과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생식 기능을 이렇게 쉽게 안해서 정력이 좋다는 거고 신장이 좋아지면 정력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를 자세히 써놓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랬더니 아파트 단지라든가 길가다가 많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꽃이 이쁜데 봄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데 그걸 싹 따가지고 씨를 싹 빼고 그 씨를 빼고 이제 말려놓은대요. 말려놓고 그거를 한 주전자에 한 주먹 정도 이렇게 산수유를 넣고 차려 우려 드시면 좋대요. 근데 사먹기 더 빠르겠다. 운동시장 박종선 조관님께 전하시면 그 한약방 약속하니까 사드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수유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하여튼 정력이 좋다는 거. 남녀 누구나 이 신장 기능을 좋게 좋은데 구기자하고 복분자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면 더 금상첨화로 좋다는 거예요. 좀 사줘봐. 이면남에 와서 정치행 유튜브에 3월 10일 기준 부천시 확진 환자는 총 18명 해서 글이 좀 올랐는데요. 3월 19일 오늘 날짜로 부천시 현황을 보니까요. 누적 확진자가 41명입니다. 그리고 완치가 9명이고 치료 중이 32명입니다. 부천 예수교 한성결교회 생명수교회라고 소속에 있답니다. 거기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를 임시 폐쇄했답니다. 다음 3면 넘어가겠습니다. 3면에 우리 특집기사 신유민 씨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네. 저는 이분을 신문을 통해서 사실 처음 접했어요.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고강동의 태양이라는 시가 첫 번째 위에 실려 있는데 전기줄에 감긴 일성전기 제가 아는 회사거든요. 전선 만드는 회사인데 옛날에 요즘은 뭘로 바뀌었더라. 뭘로 하여튼 회사가 두 개는 나눠서 뭘로 바뀐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건 잘 모르는데 그 전에 공항동에 금성여관이 있었나 봐요. 서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시를 썼던 시인이시네요. 시인 유미애 님에 대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정원 조합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글이 한번 보시면 우리 문화도시 부천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파나요? 네, 팝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국립박물관 소장용이잖아요. 아니요, 저기 국립박물관 소장용이면 안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장대에 있고 네. 출판사 전화하시면 구매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줄 것 같습니다. 하면 총선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지역, 오정이 부천정이죠, 부천정. 부천정, 가불병정의 정, 네 번째. 네, 올해는 선거구 이름이 바뀌어서 부천정입니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후보,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후보, 정의당의 구자호 후보에 대한 글이 있는데 국회의원 처음 출마한 서영석, 여기 소개된 것처럼 2번 떨어진 안병도, 한 번 떨어진 구자호, 이 외에도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방송으로라도 한번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방송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새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공약을 한 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영석 후보는 대장동에 이제 신도시가 뭐 만들어질 걸 가정해서 그런지 대장동까지 지하철을 연장하겠다. 우리 안병도 후보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지금 물론 지역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장은 생태문화도시 대장동 개발 안 하겠다는 소리고요. 안병도 후보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서영석 후보도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거가 아닌가 대략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구자호 후보는 신도시를 이렇게 반대한다가 확실하게 제가 알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한번 초대해서 네.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면에 보면은 교육 문화. 숲에서 아이와 놀자. 놀이터보다 숲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문기 부천 방과후 숲학교 대장님께서 쓰신 글이죠. 이건 계속 또 연재하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의 크기가 10이라면 숲은 100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의 경험이 10이라면 숲은 10,000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에서 마음의 크기가 10이라면 숲은 100만 이상입니다. 오. 100만원 주는 걸로 들리네. 자, 6면 사람 사는 세상. 빵과 장미는 생존권과 인권이라는 DD통신 글이 있습니다. DD통신이 뭐죠? 알았는데. 글쓴이가 DD예요. 예. 부천 여성의 전화통화 DD. 그러니까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머리 용량이 얼마 안 돼갖고. 자, 다음은 풀만 먹어도 충분히 좋아. 우리 조합원이신 남태일 조합원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요. 나의 비건이즘 만화. 이 도서에 대한 글인 것 같습니다. 나의 비건이즘 만화 이 책은 상동에 13군데 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비치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으면은 도서관에 구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매하면 도서관에서 구매해서 보식해줍니다. 네, 한겨레신문에 책이 소개되면 책이 그렇게 잘 나간대요. 저는 근데 우리 콩나물신문에 소개되는 책은 파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잠깐만 챔력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다음에 아직 멀었어요. 우리 PD가 만든 책인데 다음 펼쳐진 날개 또 다른 비상 이거 있는데 이거 PD님 이거 팔아요? 비매품입니다. 비밀품이에요. 그거 아씨 다음 면에 해야지. 뭔가 하면 어떻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7면 사람 사는 이야기. 향린의 무료급수의 하루 편집부에서 글을 좀 올렸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아, 는 가봤습니다. 임석택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네. 임성대 대표님은 어떤 분이시죠? 매일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좀 부천시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봉사하고 나눠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도시락으로 네. 전환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초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초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문이 전반적으로 그냥 안 가보고 글 준 것만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신문에 조금 그거 해서 뭐 우리라도 좀 이렇게 가보고 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좀 글을 쓰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린 영상으로 인터뷰하면 되지. 요즘은 이제 마스크 쓰고 가야겠죠. 요즘 어디 돌아다닐 때 저는 마스크 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안 쓰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눈치 보여서 마스크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써요. 딱 그리고 분위기를 딱 보고 이렇게는 안 쓰는 분들이 그러면 살짝 이렇게 내려놨다가 또 이제 나올 때 또 싹 쓰고 차에 타면 다시 또 싹 내리고 약간 좀 그래요. 한번 요거는 임PD 보고 직접 방문해갖고 인터뷰하고 영상 촬영 한번 하라고. 임석태 대표님이 계시는 거니까 임PD가 그치. 14살 끝을 달리는 여행 서희의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네덜란드를 갔다 온 여행기가 있는데 요즘 갔다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넘었죠 아마? 그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 코로나 관련 일이 없을 때 갔다 왔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 서희의 글 제가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희보다 저희 애들이 조금 더 어린데 애들이 크면 서희처럼 이렇게 여행을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보통 아비들의 바람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아비로서 바람이 좀 여행을 좀 애들이 좀 잘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여행기를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모아서 보여줄 때 우리 콩나물신문 그 인터넷 신문번호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문으로 보여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자, 팔면 따따부타, 스트레치 날개, 또 다른 비상, 합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에서 글을 하나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또 썼습니다. 이렇게. 요 책을 하나 또 쓴 내용이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 책을 소개시켜줬어요, 우리가. 아니,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택배비 3,000원만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네. 택배비 2,500원이 안 되고. 3,000원. 꼭 읽어보시고요. 요 글은 부천의 아이유 임민아 조합원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그것도 계련형 임민아 조합원입니다. 예. 다음은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부천 독서지향에 대해서 글을 또 조경화 조합원께서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56차 독서 모임은 온라인을 했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독서 모임을 하셨다고 하네요. 여기 화면에 그러니까 이런 화상회의를 하려면 우리 PD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화상으로 서로 뭐 이렇게 독서 토론도 하고 하면 이게 그냥 일반 컴퓨터로 다 되나요? 구글 행아웃이나 뭐 MS 오피스에서도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오늘 쓰셨던 건 줌이라는 걸 쓰신 건데요. 한 40분 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0분? 네, 구면에 보면은 노동 칼럼 코로나 대응 어렵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해서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께서 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되기보다는 굶어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예. 종종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영세 상공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출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고 하니까 출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급식소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또한 뭐 그런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한 달 동안 출근을 안 하니까 월급이 안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뭐 그럼 가부를 해드릴까요? 교육청에서 마땅히 뭐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이어서 그런지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대응 우리 그 제목처럼 어렵지만 차별이 없어야겠고 특히나 이 서민들은 폐지를 줍는 노인이 하루에 뭐 10,000원, 15,000원 버는데 이분이 이걸로 쌀을 사야 되는지 마스크를 사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처럼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특히 이제 비정규직 부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요즘이 그 고로쇠 수액 먹는 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당한중 교원님께서 그 얘기를 써주셨어요. 정말 고로쇠 수액 나올 때는 저기 찜질방 들어갔고 고로쇠와 오징어 들어갔고 마시면서 먹고 하면 쫙 딴다면 딱 좋은데. 근데 찜질방에 못 가니까 고로쇠 수액이 뭐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산에서 그 고로쇠 나무를 이렇게 뭐죠 그 닝길성 같은 거 꼽아가지고 쭉쭉 뽑는데 좀 솔직히 나무에 대한 아픔이죠 그거는 솔직히. 그 퍼즐이 있거든요. 퍼즐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게 참 퍼즐 풀어보면서 이게 퍼즐을 푼 다음에 다음 호에 답이 나오면 이렇게 딱 맞춰보는 재미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정답은 11면 모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콩나물 신문 구독 신청. 구독 신청 해주시고요. 조합원이 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콩나물 신문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두 분 다 대의원이시죠?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콩나물신문 대의원 대회를 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대의원 대의회를 참가한 거고 저를 자꾸 대의원을 시키려고 주변에서 이렇게 밀었던 분들이 후회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의아한 게 우리 편집위원회가 예산이 있어도 쓰지도 않고 이게 이상하게 파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 이제 아무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모여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편집위원회 이 정도 되면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해산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해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산이 돼야 뭔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 그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 논쟁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공의적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편집위원회가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면 환경 분야에 대해서 그리는데요. 깍두기 나무, 젓가락 나무, 알몸 나무, 팔다리 자른 나무를 제보받습니다. 그래서 글이 좀 있는데요.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솔직히 좀 제가 보기엔 과도하게 나무 많이 자르는데 정말 나무에 대해서는 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 원정사거리나 성곡사거리 쪽은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로등 있고 전봇대 있고 화단도 있고 뭐 그냥 버스 탈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버스 정류장 표시는 길게 해놓긴 해놨는데 근데 원도심에 보면은 솔직히 도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솔직히 보행 통로가 1m 정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많은데 1m도 안 되는 인도폭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동네에 10cm도 안 되는 인도폭 맞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50cm 안 되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언제 그 사진 찍으러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저기 네? 인도인데 봤어. 10cm도 안 돼요. 5cm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예. 5cm 안에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이? 전체를 다 봤습니다. 어떠세요? 올해 132호 보신 거 어떠세요? 일단 문학지를 좀 읽는 듯한 느낌인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취재기사가 좀 없는 것 같은 게 계속 아쉬움으로 좀 있습니다. 우리라도 좀 떼어서 어떻게 취재기사를 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공동신문 내일 또 발전하시도록 또 얘기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네.